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 피부과 메뉴 필러 있지 않습니까 저희? 네. 그냥 메뉴 없애면 안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필러 뭐 부작용 심하다, 뭐 몸에 안 좋다, 너무나 나쁜 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냥 빼면 안 됩니까 원장님 필러 그냥? 오늘은 좀 그러면은 그 필러에 대한 불편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 필러를 권유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진짜 어려울 때가 많아. 검색창에 필러 치면은 필러 절대 맞지 마세요. 필러의 부작용,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작용. 세상이 이런데 내가 거기다 대고 필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겠냐는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도 인식이 안 좋고 나쁘고 위험하다라는 안 좋은 시술의 대명사 같이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그런 상황에서도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피부 미용 시장에서 볼륨 회복에 있어서 최강자라는 타이틀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필러는. 오늘 영상에서 내가 그 이유가 왜인지 얘기를 해줄게. 진지하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미용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합니다. 효과가 없고 안 좋으면은 금방 도태돼 사라져. 시장에서. 미용 시장뿐만 아니라 돈이 솔직하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돈은 절대로 가치가 없고 좋지 않은 것에는 흘러 들어가질 않아. 하지만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 필러,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가 접해왔던 어떤 위험한 부작용,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이야.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제 특정 목적을 위해서라면 필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부작용은 있지만 필러를 이길 만한 게 아예 나오지 않았다. 그것보다는 표현을 좀 더 바꿔야 될 것 같아. 어떤 시술이든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요. 필러도 마찬가지다. 그 중에 하나다. 필러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시술이든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 필러도 그 중에 하나야. 필러라서 부작용이 유난히 심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까 특정 목적에 있어서는 필러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아직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필러를 사용을 하느냐? 볼륨 손실, 지방층의 볼륨 손실, 이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스킨 부스터들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제재들을 사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러를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어렵다. 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노화가 진행이 돼서 볼륨이 손실이 됐던 이 내부가 꺼진 분들이 있어요. 내부가 꺼진 분들. 어디가? 뭐 여기 특히 관자나 아니면은 요 눈 밑에 앞볼 여기나 아니면 옆볼이나 아니면은 뭐 팔자나 뭐 이런 데가 꺼진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 이 턱 태어났을 때부터 좀 이렇게 약간 턱이 없는 분들이 있어. 해부학적으로. 이런 데가 필러를 시술을 함으로써 굉장히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부위들이에요. 들어갔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모자란 지방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제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어디? 관자, 이마, 여기 눈 밑에, 팔자, 턱, 옆볼. 이런 부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필러를 많이 사용하는 부위들이긴 하지만 또 무조건 거기다 갖다 필러를 쑤셔 넣는다고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 사람한테 필러를 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를 판별하는 것이. 이게 왜 그러냐면 필러라는 카테고리 내에서도 그 각 제품마다 그 좀 물성이 다르게 필러를 만들어요. 약간 흐르는 듯한 성상의 필러도 있고 굉장히 잘 단단하게 뭉쳐있는 성상의 필러도 있단 말이야. 어떤 필러를 어디에다 넣느냐에 따라서 이 필러를 넣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달라져.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도 어디가 얼만큼 어떻게 꺼졌는지에 따라서 같은 필러를 넣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크게 필러의 측면에서 그리고 시술을 받는 사람의 측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필러라고 다 똑같은 필러가 아니다. 그리고 같은 부위라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필러를 받는다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이해가 돼요? 네. 자요? 이해됩니다. 좀 약간 지루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거예요. 필러가 어떤 안 좋은 이제 이미지가 있어요. 분명히 이미지가 있지만 어떤 부위에 어떤 필러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 필러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적절치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피부 좋은 의사생활. 필러에 대한 이제 걱정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내 몸 안에 이게 들어가잖아. 그럼 이게 내 몸 안에 이게 남아 있어도 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외부 물질을 이 인공적인 물질을 내 몸에 넣었을 때 좋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우선 우리가 이 필러의 성분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 필러의 성분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 히알루론산. 이 성분에 대해서 진짜 좀 잘 알고 나면은 이게 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가 있어. 히알루론산은 이게 어떤 뭔가 굉장히 내 몸에 낯선 물질은 아니야. 내 화장품, 시트팩 이런 데에도 히알루론산 반드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 몸 안에서도 만들어내는 성분 중에 하나가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이 내 피부의 진피층의 세포의 기질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핵심적인 성분 중에 하나예요. 피부의 수분을 붙잡아주고 어떤 구조를 유지해주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이게 근데 내 피부가 노화가 되면은 이 히알루론산 양도 좀 줄어들면서 피부가 좀 건조해지고 처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만든 거를 내 피부에 넣어버리면 금방 분해가 돼요. 분해가 돼서 다 체외로 빠져버려요, 소변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가교제라는 물질을 히알루론산에 섞어서 만들어 놓은 게 필러야. 히알루론산 필러. 그러니까 이제 내 몸 안에 남아있으라고.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그래서 결코 뭔가 어떤 내가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자요? 피부 좋은 의사생활. 내 피부에는 이제 섬유아세포라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콜라겐을 만들어내고 엘라스틴을 만들어내는 흔히 말하는 탄력에 굉장히 중요한 아인데, 히알루론산을 내 피부에 주입을 하잖아요. 그럼 이 섬유아세포가 다시 활성화가 된다는 실질적인 근거가 있어. 실제로 실험을 한 건데 60세 이상의 자외선에 의해 피부 손상이 좀 있는, 피부 데미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 히알루론산을 주입을 했더니 개선이 되더라. 그러니까 필러를 넣으면 볼륨도 회복이 되면서 내 피부 자체도 좋아져. 이거는 팩트야, 팩트. FDA 승인 받은 겁니까? 필러? 당연한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필러가 가지는 우리에게 이로운 점은 볼륨 회복과 내 피부의 개선이 있을 수 있다. 수많은 스킨 부스터들이 있잖아, 피부 좋게 만들려고. 근데 그 역할을 필러가 해준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스킨 부스터의 원조예요, 원조. 필러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알겠죠? 근데 왜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거예요, 필러가? 그치. 그거를 내가 부작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줄게. 우리 필러 하면은 떠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진 뭐야? 선풍기 아줌마. 나는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있을 수 있어. 선풍기 아줌마 같은 경우는 혈관 부종인데 그건 알러지 반응이에요. 필러에 대한 알러지 반응.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평생 가는 이제 부작용은 절대 아니다. 한 대체적으로 길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면 돌아옵니다. 원래대로 얼굴로. 놀란 내 마음은 조금 돌아오지 않겠지만. 두 번째는 이제 피부 괴사. 혈관에 필러가 들어가서 혈관의 흐름을 막으면 그 이후로 피가 필요한 부위들의 조직에 괴사가 생겨요. 근데 이제 이거는 발견 즉시 이제 빨리 필러를 제거를 해주고 피부를 재생시키려는 이제 조치를 취해줘야지.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눈 근처에, 특히 이제 요 코나 요 이제 미간 주름 같은데 바늘로 찔러서 시술을 하게 되면 실명까지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건 주의를 요하는 시술이에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좀 무서운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어, 반드시. 하지만 주의를 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후에 조치를 통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다. 무섭지 않죠? 조금 무섭긴 한데 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면. 내가 항상 비유를 하지만 교통사고 나면 죽잖아. 운전을 하지만 안 하는 사람은 없죠, 그것 때문에. 이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위험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만큼 크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야. 조심하면 방지를,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시술자가 해부학적으로 조금 잘 알고 있어야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필러는 그 시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시술 과정이 아니라 올바른 필러를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사람에게 어디를 시술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고, 시술을 안전하게 해야 되고, 요 이제 세 가지 과정이 있잖아. 이게 전부 다 시술 과정에 포함된다.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대상을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필러를 어떤 필러를 쓸지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안전하게 시술을 해야 되고. 필러가 부작용이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무서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거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잘못된 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과장된 정보도 많이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 잘못된 시술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알고 충분히 상담을 하고 이거에 대한 신뢰가 좀 쌓이면 저는 그래도 필러는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이제 특정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시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가격을 좀만 낮추는 걸로 쇼부를 보시면 가격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